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9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HLB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이 되었네요. 네, 뭐 일단은 956만 주 2,408주 유상증자 최종 발행 가격이 주당 25,200원으로 정해졌다. 주당 25,000원. 지금 현재가 보겠습니다. 현재가가 HLB가 33,250원. 네. 주당 25,200원. 네. 가격 차이가 한 8,300원 정도 나네요. 8,300원, 8,000원 정도? 예. 왔다 33,200원 잡으면 8,000원, 25,000원. 그렇죠? 33,200원 잡으면 8,000원입니다. 8,000원이라. 자, 그러면 이제 신주입건부 증서 파신 분도 있을 거고, 이제 유상증자 받는 분도 있을 거고, 이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죠? 신주인수권 유상증자 받는 사람들도, 기관 투자자들은 좀 받겠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도 이제 이제 유상증자 건들이 워낙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그 건 바이 건 다 이렇게 보면 항상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제 똑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유상증자가 절차가 진행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항공사들이 많이 있었죠. 예, 항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항공사 쪽은 이제 항공산업이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행객들도 많이 늘어나고, 일본 비행기 노선 그 다음에 일본 호텔 숙박지가 완전히 이제 엄청 붐비더라고요. 저도 이번 겨울에 한번 일본 쪽 오랜만에 한번 어떤지 분위기 한번 보려고, 지금도 일본 온천을 말하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別府 쪽이나 이런 쪽이 거의 숙소가 다 마감되었더라고요.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힘들구나. 항공사 근무하는 지인한테도 물어봐도 일본은 지금 가기 힘들다. 내년 더 심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한항공도 아시아나항공도 전적으로 이제 항공사들이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살아나기 직전에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문제는, 보시면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영업이 너무 안 됐기 때문에, 바이오 회사도 아닌데 지금 보시면 연간 천억대에 가까운 적자를 계속 보였습니다. 코로나 때.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리스비, 비행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월세 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가게에 월세를 내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종업원 월급 내야 되죠. 식자재 내야 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줄폐업을 했습니다. 상가들이. 똑같습니다. 항공사들도 비행기를 한 방에 사는 게 아니고 집을 사서, 상가를 사서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요. 가게들도. 네. 집주인이 직접 경영하는 것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월세를 주고 합니다. 그렇게 비행기도 월세를 주고 렌탈비를 주고 이제 경영을 하다 보니까 떠야 되는데 안 뜨다 보니까, 손님이 와야 되는데 손님이 안 오다 보니까 엄청난 적자를 시현하고, 이렇게 거의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 피해를 본 돈을 납입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자본금 자체가 사라지면서 자본 잠식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이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보시면, 예. 근데 이제 HLB는 조금 다르죠. HLB는 워낙 지금 이제 신약 이슈로 계속 움직여 왔고, 그 이제 연구개발비만 계속 이제 지급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 적자와 영업 적자와 유상증자의 어떤 개념보다는 HLB는 어떤 최근에 얘기 드렸지만 신약 개발
비용과 그 다음에 또 기업 인수, 그 다음에 FDA 신청에 드는 비용, 뭐 이런 것들 각종 비용 플러스 그리고 합병을 하기 위한 어떤 인수를 하기 위한 비용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HLB가 지금 그룹 계열사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아진 상태죠. HLB 뭐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노터스까지 줄줄이 계속 이제 늘어났고 그리고 나서도 지금 보면 어제도 봤는데 이 사업 보고서나 이런 것들 증권 신고서 보면 너무 사업이 많구나. 이 정말 엄청난 이 사업들이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장난 아니다. 이거를 진짜 이렇게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이 방송은 HLB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신규로 HLB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위주로 영상을 제작하는 거니까 기존에 있는 주주님들은 그냥 보시다가 여기서 나가주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바라보는 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나가시면 되시고, 신규로 좀 주식을 사시고 싶으신 분들, 매수를 하려고 하신 분들이 어떤 타이밍에 사야 될지,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서 여기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속 관찰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하나 사더라도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사고 나서 주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한 뒤에 주식을 사야 되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산 뒤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어디서 가서 공부를 한다? 네이버 종목 토론 게시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것이죠. 제가 이 방송을 찍으면서 종목 토론 게시판 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해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정보를 찾아요. 엄청난 소스가 있을 것 같고 엄청난 정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정보들은 세상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분명히 법적으로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 비공개 정보, 사전 공개 정보, 사전 정보를 취득해서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나는 사람들은 구속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회사 관계자가 사전 정보를 취득해서 수익을 냈다. 구속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도 사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착각을 해서 미공개 정보 이상한 소스 뭐가 있는 줄 알고 자꾸 주식을 접근한다는 거죠.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는.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를 이용해서 매매를 해서 회사 관계자가 돈을 벌어도 구속인데, 어떻게 여러분한테 그 소스가 들어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은 회사 관계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개인이고, 그게 네이버 종목 토론 게시판에 나오겠습니까? 그럴 일 없겠죠. 근데 자꾸 종목 토론 게시판 가면 누가 카더라 통신 이러더라 찌라시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엄청난 정보를 얻고 그게 맞는 것처럼 현혹돼서 투자를 하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고 그걸 또 악성으로 루머로 바꿔서 흔들면, 지금처럼 HLB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 한 5만원에 사신 분들, 6만원, 7만원 사신 분들 지금 반토막 났죠? 그런 분들 어떻게 됩니까? 다 손절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손절했겠죠.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개파락시키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오늘도 엄청난 개인 투자자들 손절이 나왔을 겁니다. 그 손절을 받아서 올리는 게 누구다? 외국인이다. 왜 그래? 어차피 기관이나 얘네들은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얘네들 기관하고 외국인 웃깁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통정 매매, 자전 매매를 엄청 많이 합니다. 통정 매매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 드리자면, 그러니까 1부터 5, 1부터 10까지의 투자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1번과 10번과 2번과 9번과 3번과 8번이 서로 주고받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합니다. 근데 1번부터 10번까지는 다 동일 관계자들인 거죠. 다 이 HLB의 어떤 한 팀인 거죠. 근데 계좌는 1번부터 10번 계좌가 나눠져 있고, 1번이 판 거를 10번이 사는 겁니다. 근데 10번은 다시 1번한테 파는 거죠. 근데 1번부터 5번까지는 매수 쪽이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매도 쪽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바꾸죠. 6번부터 10번까지는 매수를 하고 1번부터 5번까지는 또 팔고, 또 1번부터 5번까지가 다시 사고 1번부터 팔고,
그렇게 서로 10번까지의 번호들이 순서를 바꾸고 번호를 바꾸고 하면서 계속 사고 팔지만 실적으로 그 주식의 총 수량은 변함이 없는 거죠. 10만 주를 가지고 100만 주를 가지고 그 1번부터 10번 계좌를 가지고 사고 팔고 사고 번갈아 가면서 계속 거래를 하면서 주식의 가격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합니다. 그게 일종의 통정 매매인데, 그게 법적으로 1번부터 100번까지 1번부터 1000번까지 계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한민국에 있는 주식, 상장된 주식을 다 그거를 계좌를 조화해 가지고 통정 거래를 잡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전거래는 잡아내기 쉽겠죠. 왜? 내 계좌, 하나 계좌를 가지고 사고 팔고 계속하면 거래 기록이 다 남으니까요. 자전거래는 금방 잡습니다. 그리고 뭐 종가 이상 거래라든지, 뭐 종가의 매수 주문, 허수 주문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감원이나 증권거래소에서 자동으로 문자가 옵니다. 아마 뭐 개인 거래 많이 해보신 분, 종가에 뭐 자기가 가격을 좀 올리려고 뭐 종가에 뭐 매수 주문을 허수로 막 주문 넣었다 뺐다 하시면 통보가 옵니다. 하지 마시라고. 법적으로 위반된다고. 그런 것들도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통정은 진짜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차명 계좌 거래도 많죠. 예. 뭐 어제도 제가 이제 HLB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이분들 누구냐 했는데, 저도 HLB를 그동안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어차피 이 HLB라는 주식 자체가 뭔가 엄청나게 투명하고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뭔가 이 확실한 뭔가가 없기 때문에 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일단 우선 첫 번째로 보는 게 차트를 가장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이 투자자들의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더 많이 봅니다. 실적으로 이 회사가 뭐 리버세라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체크하기보다는 이 리버세라립이 되는 걸 이용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파는 이 투자 심리를 이용해서 이들이 고점에서 물려서 이렇게 3만원까지 떨어지면 엄청난 손절매가 나올 것이다. 그럼 그 손절매를 분명히 기관이나 세력들은 받아가지고 다시 또 수익을 낼 것이다. 그리고 이 HLB가 지금 리버세라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그 막대한 자금이 자체적으로 유상증자만으로는 조달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쩔 수 없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휘발유 삼아서 그 돈을 이용해서 얘네들 돈을 뽑아내서 또 뭐 정치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관 세력이라든지 외국인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FDA 세력이 모든 어떤 힘을 가진 자들에게 윤활유를 기름칠을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뭐 합법은 아니지만 세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주식시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FDA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인 거거든요. 제약시장 더 심한, 리베이트 엄청 심하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오히려 뭐 불법 로비 자금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불법 로비 자금이 있겠죠. 예. 어떻게 안 걸리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게 걸리면 또 문제가 되고 하지만 우리도 지금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깨끗해진다 하더라도 영원히 인간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불법 로비, 뭐 리베이트, 뭐 그다음에 기름칠, 뭐 이런 것들이 영원히 끝날 수는 없다. 예. 그 법이 바뀌면 또 그 법을 넘어서는 그 불법적인 행위가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법을 잡기 위한 경찰이라든지 뭐 검찰이라든지 법적으로 그거를 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예. 우리 국민이 거의 5천만, 6천만이 되는데 우리 5천만, 6천만 명이 하는 행위를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음주운전 단속, 솔직히 지금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하루에 몇 명 되겠습니까? 엄청 많겠죠. 근데 그걸 경찰이 다 단속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거든요. 세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세금 탈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세무서에서 다 못 잡잖아요. 그럼 이걸 뭐 HLB나 뭐 다 잡겠습니까? 못 잡는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통정 거래나 이런 것들을 금감원에서 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뭐 지금 무상증자에서 뭐 10배 튀기고 막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최근에만 보더라도 그 제주회사 이런 뭐죠? 예, 정말 이 종목 등락 순위 보면 기가 막힌 회사들이 많죠.
한번 볼까요? 뭐 최근에도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저도 참 아시아나 지금 합병 이슈가 좀 불었고요. 일단은 요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최근에 무슨 개인 투자자가 막 제 축구 가산 디지털 단지 축구장 옆에 있는 그 공장인데 아이씨 무슨 문구인데 기억이 안 나요. 그건 좀 이따 생각나면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제 HLB가 한 3만원 선 정도가 와준다면 굉장히 저는 이제 매력적이겠다고 얘기해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유상증자 가격이 이제 확정됐고 향후 이제 일정이 이제 쭉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청약은 1일하고 2일날 청약을 하네요. 이제 청약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또 얘네들이 또 상장이 되겠죠. 추가 상장이 되겠죠. 아까 말했던 900 몇만 주 몇 주가 상장되나요? 950만 주가 이제 들어오겠죠. 이 950만 주는 이 950만 주가 들어오는 그 이후의 모습을 좀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변동성을 계속 보이더라도 일단은 지켜보자. 지켜보면서 계속 흐름을 체크하자. 그게 저의 어떤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좀 제가 조금 HLB 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 중 하나가 자꾸 너무 많은 사업을 인수한다는 거죠. 예. 굳이 노터스를 인수할 필요가 있었나? 뭐 이런 것들. 예. 테라퓨틱스를 인수할 필요가 HLB 테라퓨틱스 이게 과거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옛날 거. 예. 이 회사를 굳이 지금 HLB가 왜 인수했지? 뭐 그 정도로 G3BNT인가요? 그러면 이게 이거 같은데 그쵸? 뭔가 이쪽도 FDA 뭐 승인 얘기가 있었고 그때 G3BNT도 한가가고 HLB도 한가가고 막 같이 뭐 웃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좀 될 만한 사업들 뭔가 이제 FDA 승인 될 만한 것들을 싸게 이제 걷어들였거든요 이때도. 네. 그 다음에 노터스는 좀 그렇진 않습니다. 노터스는 오히려 되게 재무가 깔끔했던 회사인데 이거 무상증자에서 10배 튀겼죠. 이것도 봤을 때도 와 HLB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이 노터스라는 기업은 저도 엄청나게 오래 봤던 기업이고 그냥 정말 깨끗했던 기업인데 와 HLB가 인수하고 바로 무상증자 때리더니 10배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HLB가 뭐 HLB 제약, HLB 뭐 생명과학 그 다음에 HLB 글로벌 뭐 장난을 엄청 많이 쳤었죠 옛날부터. 그러니까 뭐 싸게만 사면 터지는 게 HLB 그룹이구나 라는 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 인식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걸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한 3만원 선 정도가 와준다면 또 튀길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3만원 정도면 개인 투자자들 얼마나 많이 손절을 하겠습니까? 여기 92,000원에 샀던 사람들, 여기 샀던 사람들, 여기 샀던 사람들, 여기 샀던 사람들 다 손절 치겠죠. 그렇죠? 이게 무너지거나 저점이 붕괴되거나 하면 그런 투매를 이용해서 뭐 공매도 세력들도 더 많이 투매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도 또 투매할 거고 뭐 아침에 이제 신용 반대 매도도 또 나올 것이고 신용 볼까요? 공매도 신용 비율도 잔고 비율은 별로 안 되네요. 신용 잔고는 별로 안 되네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뭔가 플로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25,000원, 33,000원, 8,000원. 네. 이렇게 되면 보자. 그래도
29일. 최종적으로 팔았던 사람들이 갭 차이가 아직 8,000원 나오는데 상장 예정일은 23일 날이네요. 그럼 23일 날 이후의 흐름을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상장 예정이 23일이니까 증자값 적혀 있고 이런 거 이제 메모 이제 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 싶은데 마지막 날 거래된 금액 가격 여기 보니까 나와요. 지영고 회장이 이제 그 신주이스 건물을 증서를 다 팔았습니다. 아니 다는 안 팔고 조금 남겨놨더라고요. 이제 판돈을 가지고 또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건가? 네. 그리고 어제도 이제 체크해 보니까 이연아 씨에 대해서 저도 검색을 하니까 와이프시고 그 다음에 진유림 진인혜 씨가 자녀분이 맞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건 자녀 와이프니까 아무래도 지금 대주주는 다 합산을 해야 되겠죠. 진영권 회장 그 다음에 와이프 자녀 것까지 다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 진영권 이현아 진유재 세부 변동 내역 보자. 가격이 나오나요? 취득 단가. 이게 지금 변동 전 변동 후 37,000원. 이걸로 이렇게 7,400원, 6,800원, 6,300원, 6,200원. 7,700원. 거의 그러면 그렇게 크게 뭔가 차이는 없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프리미엄이 뭐 거의 없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이 정도면 뭐 크게 뭐 이 유상증자의 뭐 신주이스 건부 증서까지 뭐 이렇게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계산할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안 팔고 유상증자도 안 하시는 분들은 진짜 최악인 거죠. 최악인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안 믿어지시겠지만 정말 그런 실권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한 웃기지만 5주, 6주, 10주 막 이렇게 모이면 그게 꽤 수량이 되거든요. 꽤 수량이 됩니다. 이게 HLB가 있는지도 모르고 유상증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런 거 신경도 못 쓰다가 그러니까 뭐 여기서 100주 정도 있는데 10주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10주가 있는지 없는지도 상관없고 그 종목이 막 100개, 200개씩 사놓은 아주머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HLB가 뭔지도 모르고 유상증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그냥 맨날 그냥 그 잔고만 보는 거죠. 내가 뭐 이래서 한 2, 3억 정도 주식 투자했는데 그 중에 이제 HLB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문자가 와요. 뭐 HLB 유상증자 참여하시겠습니까? 뭐 참여하시려면 전화 주세요. 이렇게 막 증권사에서 하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실권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하면 모르겠어요 안 할래요 하도 해라고 하니까 뭘 해라고 하니까 하면 안 좋으니까 하도 사라고 하니까 사니까 이렇게 되고 이런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제 홍콩 시장도 조금 다행히 살아나고 있고 중국도 중국 시위 대비해서 좀 괜찮아지는 것 같고 HLB만 유독 오늘 좀 죄송합니다 떨어졌는데 뭐 조금씩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기회는 늘 온다. 예. HLB도 그렇고 다른 기업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그거는 불변의 진리다. 지금도 몇 개의 종목들이 계속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기회를 잘 포착해서
투자를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다. 아시안 IDT, 역시 대단하네요. 양지사, 생각났다 갑자기. 그래요, 양지사가 이 가산 디지털 단지 축구장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공장을 다 허물어 버렸고요. 그리고 6,700원에 만들고 67,200원까지 올렸네요. 딱 10배 튕겼죠. 대단합니다. 근데 이걸 무슨 개인 투자자가 뭐 산이 많이 하면서 장난을 쳤는데 뭐 1분기 영업이익이 680만원,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인데 이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 봤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는 회사거든요. 양지사 뭐 수천만 되는 회사잖아요. 근데 대주주 지분이 205, 이진, 이현 이렇게 지금 75, 80, 90, 95 김대용, 그러니까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를 김대용이 5%를 더 사버리니까 이제 물량이 잠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유통주식 수량이 없는 주식인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제 통정 거래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걸 이제 잡아내야 되는 거죠. 금감원에서는. 근데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통정 거래 1부터 10까지, 1부터 100까지 계속 계절 나눠서 사고 팔고 하면서 작전에 들어가 버리면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가창 자체가 이렇게 얇고 호가당 가격대는 거래 대금이 작기 때문에 이게 물량이 잠겨 버리면 꺼내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이런 걸 이용해서 이런 개인 투자자가 작업을 걸어서 같이 이제 해먹는 거죠. 근데 최종적으로 이런 걸 이제 하다가 나중에 물린 사람들은 다 개인 투자자고요.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이 주식을 거래하고 사고 팔고 하면 다 죽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반토막 나오고 다 사라지는 거죠. 그 사이에 이 대주주들은 이제 다 헤쳐먹고 나오는 겁니다. 차명으로 팔고 뭐 팔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주식이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신공장이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가산 디지털 단지 그 축구장 바로 옆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옥이 커지면서 뭔가 이제 나중에 새로운 회사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인지 뭐 그건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런 주식은 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